자, 근데 지구상에 있는 물체의 운동성을 보면 시간이 지나도 같은 위치에 계속 있는 정지되어 있는 물체와 시간이 지나면 물체의 위치가 달라지는 운동하는 물체로 나누면 돼. 근데 이 둘은 뚜렷하게 구별이 돼. 왜냐면 뭔가가 달라. 뭐가 다르냐면 움직이는 물체가 갖는 운동 상태라고 하는 걸 움직이는 물체들이 가지고 있어서 구별하기 쉬워. 그 운동 상태라고 하는 게 움직이는 물체가 가는 방향과 빠르기를 얘기해 라고 했어. 그래서 우리 빠방을 운동 상태라고 해 라고 표현했지. 그랬을 때 이 물체가 가는 방향은 위아래 앞뒤라고 하는 한국말로 표현하면 되지만 방향도 계산할 때 플러스와 마이너스라는 기호를 놓고 계산하면 돼 라고 표현했고요. 자, 물체가 얼마나 빨리 움직이냐 라고 하는 이 빠르기 표현부터가 중요해 라고 얘기해서 물체가 움직일 때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니 빠르기라고 하는 건 일정한 시간 동안에 물체의 위치 변화량으로 나누는 게 빠르기야. 그러니 이 물체의 위치 변화량을 정확하게 측정해야 빠르기를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어. 근데 위치 변화량은요, 간거리라고 하는 크기만 표현하는 빠르기도 있지만 방향을 생각하는 빠르기도 존재해. 그 중에서 어떤 애가 앞으로 10m 가고 뒤로 백해서 4m 오는데 2초 걸렸다고 치자. 그랬을 때 앞으로 10m 가고 뒤로 4m 왔어 라고 하는 간 방향 신경 쓸래 안 쓸래? 나 안 쓸래. 그냥 간거리만 얘기할 거야. 이거 뭐라 그랬어? 그렇죠. 이렇게 방향은 신경 쓰지 않은 위치 변화량을 우리가 이동거리라고 했고요. 첫 번째 이 아이의 이동거리는 그래서 10m라고 하는 게 맞아 라고 얘기했고, 방향을 신경 쓰는 위치 변화량을 얘기할 수도 있어. 앞으로 간 곳과 뒤로 간 건 다르니까. 그랬을 때 방향 결정은 무조건 출발한 지점에서 도착점을 향하는 방향이 운동 방향이야. 그러니까 얘는 운동 방향은 앞쪽 방향이라고 얘기해야 되고, 그랬을 때 위치 변화량인 변위라고 하는 아이는 변위의 크기는 출발점에서 도착점을 연결한 최단거리, 직선거리의 크기야. 그러니까 얘는 얼마라고 해야 돼? 6m라고 해야 돼 라고 표현해줘. 그랬을 때 이동거리의 크기가 변위보다 크다는 얘기는 무슨 뜻? 왜 커? 방향을 바꿨다는 뜻이야. 알겠습니까? 방향을 바꿨기 때문에 이동거리의 크기가 변위보다 커질 수밖에 없다. 만약에 방향을 바꾸지 않고 앞쪽으로 10m 갔어. 그럼 얘는 이동거리 얼마? 10. 변위 크기 얼마? 10. 똑같아. 방향 안 바꿨으니까. 맞아?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이러한 위치 변화량을 각각 시간으로 나눈 빠르기가 있을 텐데 기억해내. 이동거리를 걸린 시간으로 나눈 빠르기가 있어. 뭐야? 그렇지. 자, 얘는 방향 있어 없어? 없어. 자, 근데 변위를 걸린 시간으로 나눈 빠르기도 있지. 이건 뭐라 그래? 속도. 이거 방향 있어 없어? 있어. 이 방향은 어디서 온 거야? 변위 방향이야.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 변위 방향이 어느 쪽이야? 앞쪽이지. 그럼 속도 방향도 어느 쪽이야? 앞쪽 방향이야. 알겠어? 네. 그래서 이 앞쪽 방향으로 6m 가는 아이를 가는데 2초 걸렸으니까 2초로 나누시면요. 속도 방향도 앞쪽 방향으로 3의 빠르기로 가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된다고. 무슨 말이에요? 이동거리가 10m를 가면 4m 돌아오는 14m와 이동거리. 네, 14m 이동거리야. 이씨, 14m 이동거리야. 맞아? 네,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속력과 속도를 우리가 구별해서 표현해야만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물체가 가고 있는 동안에 물체의 빠르기와 방향의 변화를 봤을 때 빠르기와 방향이 둘 다 안 바뀌는 걸 우리가 안 변하는 운동을 한다. 멋진 말. 네, 이걸 뭐라 그래요? 중학교 3학년 용어 등속 직선 운동. 고등학교 용어 등속도 운동. 됐어? 그래서 내가 준 A4 신종이. 됐죠? 자, 등속도 운동한다. 그래프. 그려 빨리. 시간, 속도 그래프,
시간, 위치 그래프, 중학교 3학년 내신. 틀리면 뒤져 이제. 아, 이 새끼 왜 하자? 됐지? 자, 시간 속도 그래프 어떻게 그려야 돼? 한국말로 얘기해봐. 무슨 모양이라고 해? 시간에 따라 속도는 뭐하다? 일정하다. 중학교 오지선다 여기 나오는 단어야. 시간에 따라 속도가 일정해야 등속도야. 됐어? 등속도 운동의 시간거리 그래프는 시간에 따라 거리가 일정하게 증가한다 또는 비례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얘는 일정하게 증가, 얘는 일정. 알겠습니까? 요런 단어로 표현한다. 얘는 일정이고요. 얘는 일정하게 증가한다 또는 비례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새끼를 일정하게 증가한다 그러면 뒤져. 맞죠? 네. 자, 그래놓고 그래프의 기울기와 면적에 뭔가 숨어있다 그래서 기억나냐? 자, 이 그래프의 기울기에 뭐 숨어있는지 빨리 찾아. 이 그래프 밑에 있는 면적에 뭐 숨어있는지 찾아. 이것만 잘하면 돼 우리는. 찾았지? 자,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밑에 있는 면적에 숨어있는 의미는 간거리. 시간거리 그래프에서 기울기, 속력 또는 속도. 근데 1초일 때 기울기, 2초일 때 기울기 달라졌어 안 달라졌어? 안 달라졌으니까 등속도야. 맞아? 등속도의 대표적인 얘. 그 자연학과 안 돼! 자율학과는 점점 빨라져. 에스컬레이터 에스컬레이터 또 무빙워크 무빙워크 또 컨베이어 벨트. 맞아? 엘리베이터 돼 안 돼? 안 돼. 알겠어? 이 얘기였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안 변하는 운동의 반대말. 변하는 운동. 자, 변하는 운동을 내 동생 못 알아듣게 무슨 운동? 가속도 운동. 자, 변하는 거에 종류 있어. 맨 처음에 물체가 오른쪽으로 2의 빠르기로 갔는데 방향은 똑같이 오른쪽이지만 빠르기가 더 빨라질 수도 느려질 수도 있지. 그래서 빠르기만 바뀌는 운동이 있다. 얘 들어봐. 자유낙하. 얘는 빠르기가 점점 뭐해지니? 빨라져. 왜 빨라져? 중요 네, 물체의 운동 방향과 무슨 방향이? 힘의 방향이 뭐 하니까? 같으니까. 맞지? 빠르기만 느려지는 운동도 있어. 연직성 방향. 얘는 왜 빠르기가 느려지니? 힘의 방향 힘의 방향과 그 중력의 운동 방향이. 힘이 왜 중력이야? 중력 방향과 운동 방향이 반대라서. 맞아? 얘 언제까지 올라가? 내가 20의 속도로 던졌어. 얼마까지 올라간다고? 속도가 0 될 때까지. 몇 초 걸릴까? 얘 중력가 속도만큼 속도가 느려지죠. 중력가 속도는 1초에 얼마? 10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1초에 속력을 얼마씩 줄여요? 10씩 줄여요. 그러면 몇 초 만에 올라가겠어? 2초. 되겠어? 오케이 말이. 그러면 어떤 애가 떨어져? 중력 방향 떨어지네? 속력이 1초에 얼마씩 빨라져? 10씩. 그럼 바닥에 닿을 때 3초 걸렸다고 치자. 바닥에 닿을 때 속도 얼마게? 30. 됐지? 이런 얘기야. 알겠어? 자, 빠르기만 변하는 운동도 있는가 하면 두 번째, 방향만 바뀌는 운동도 있다. 뭐 있어? 빠르기는 안 바뀌는데 방향만 바뀌어야. 네, 바로 등속 원운동이 있어요. 그죠? 자, 방향만 바뀌려면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몇 도? 몇 도여야 돼? 등속 원운동하고 있죠? 뺑글뺑글 돌고 있죠? 얘는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몇 도여야 될까요? 90도. 그래서 방향만 바뀌어요. 됐죠?
어떤 물체가 운동하고 있는데 운동 방향과 90도 방향으로 힘을 주잖아요. 그러면 빠르기는 안 건드리고 방향만 탁 건드려서 방향만 건드려요. 그걸 매 지점마다 하고 있는 게 원운동하는 아이야. 그래서 원운동은 가는 방향이 원의 접선 방향인데요. 항상 그 접선 방향과 90도 방향으로 힘받아. 접선 방향과 90도 방향으로 힘받아. 접선 방향과 90도 방향으로 힘받아서 빠르기는 안 바뀌고 방향만 바뀌고 있는 등속 원운동이에요. 알겠어? 세 번째, 저는 빠르기도 바뀌고 방향도 바뀔 거예요. 네, 라고 하는 거. 포물선 운동은 빠르기도 바뀌고 방향도 바뀌어. 하나 더. 진자 운동. 그러면 어떻게 물체한테 힘을 주면 빠르기랑 방향을 한꺼번에 바뀌게 할 수 있냐? 같은 방향으로 힘주면 빠르기가 빨라져요. 반대 방향으로 힘주면 빠르기만 느려져요. 수직한 방향으로 힘주면 방향만 바꿔요. 그러면 한꺼번에 바꾸게 하려면 요거 세 개를 뺀 나머지 비스듬한 방향으로 힘을 주면 한꺼번에 다 바뀐다. 알겠어? 그래서 포물선 운동을 이렇게 할 때야. 이 공이 여기 있던 여기 있던 여기 있던 여기 있던 이 아이는 무슨 힘 받게? 아유 무슨 힘 받게? 무슨 힘 받게? 중력. 그렇지. 중력은 지구중심 방향, 지구중심 방향, 지구중심 방향. 근데 물체가 가려는 운동 방향과 무슨 방향? 비스듬한 방향. 물체가 가는 운동 방향과 비스듬한 방향으로 힘작용해. 그래서 한꺼번에 다 바뀌어. 알겠어? 이런 얘기야. 하겠지? 하겠지?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뭔가를 변화시키려면 당연히 힘받아야 돼. 근데 그 힘을 어느 방향으로 받느냐에 따라서 뭘 바뀌게 할 수도 있어. 똑같이 10N의 힘 줬어, 10N의 힘 줬어, 10N의 힘 줬어. 하지만 그 힘을 어느 방향으로 주느냐에 따라서 빠르기만 바뀌게 할 수도 있고요. 방향만 바뀌게 할 수도 있고요. 한꺼번에 다 바뀌게 할 수도 있대요. 이래. 자, 어떤 물체가 이렇게 가고 있다? 나 근데 힘 이렇게 줬어. 뭐만 바뀌겠냐? 빠르기. 나 힘 이렇게 줬어. 뭐만 바뀌겠냐? 방향만. 나 힘 이렇게 줬어. 뭐만 바뀌겠냐? 둘 다. 알겠습니까? 이런 얘기야. 힘을 어느 방향으로 주느냐에 따라서 이것 중에 뭐가 더 달라지게 할 수 있어? 이거 조절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변하는 운동을 우리가 가속도 운동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물체가요? 0초, 1초, 2초, 3초, 4초 시간 지나고 있지? 근데 위치가 0초일 때 위치가 0, 1초 지나니까 2, 6, 12, 20 기억나? 이 거리? 그랬을 때 요 구간의 평균 빠르기, 요 구간의 빠르기, 요 구간의 빠르기, 요 구간의 빠르기 구해보자고. 그렇죠? 요 구간의 빠르기 얼마? 그렇죠. 2. 요 구간의 빠르기 얼마? 4. 와, 빠르기 바뀌네. 이제 요 구간의 빠르기 얼마? 6. 요 구간의 빠르기 얼마? 8. 이라고 하는 빠르기 속력을 각각 구했어. 근데 속력이 달라졌잖아. 그러면 속력 변화량을 우리가 뭐라 그런다고? 가속도. 그거 구해야죠. 가속도의 단위 뭐야? 미터 퍼 세크 제곱이지. 자, 모든 가속도는 일정한 시간 동안의 속도 변화량으로 구하면 돼. 맞죠? 여기서 여기로 가는데 몇 초 걸렸어? 이 구간 시간 그대로 가는 거야. 1초 동안. 1초 동안의 속도 얼마 바뀌었어? 2 증가했어. 그래서 가속도가 얼마야? 네. 가속도가 플러스 방향으로 2예요. 이렇게 된 거죠. 그죠? 얘 가속도 얼마? 네. 2m per 세컨드 제곱. 맞냐? 얘 가속도 얼마예요? 2예요. 그래서 가속도 구했더니 가속도의 크기가 다 똑같네? 맞죠? 무슨 가속도 운동? 등가속도. 됐죠? 그래서 이렇게 변하는 운동 중에 가속도가 일정한 걸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해. 맞냐? 자, 그래서 그래프 그래요. 등가속도 운동 그래프. 등가속도 운동 그래프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시간, 가속도, 시간, 속도, 시간, 위치. 그릴 수 있지? 자, 면적하고 기울기에 뭐가 숨어 있으면 뭐가 숨어 있는지 구해 빨리. 그래프
저는 숙제 검사를 해볼게요. 꼼꼼지. 왼쪽에 뭐 숨어 있을까요? 기울기에 뭐 숨어 있을까요? 쓸 수 있는 것들 체크해 보세요. 아들 책 줘. 등가속도 운동이요. 시간이 지나도 가속도는 일정 그래프. 시간이 지날 때 속도는 일정하게 빨라지던 느려지던 일정하게 변하는 그래프. 그치? 자, 거리는 포물선 그래프. 이렇게 나와. 됐냐? 자, 그랬을 때 숨어있는 거 표현하자. 똑같아. 시간 위치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속도가 숨어있어. 이 중에 접선 기울기는 순간속도, 구간 기울기는 평균속도. 맞냐? 자, 그 다음에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꼬명아 이제 얘기해. 기울기.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기울기. 뭐였어? 가속도. 면적. 면적. 네, 이동거리. 맞지? 자, 시간 가속도 그래프에서 민넓이. 속도 변화량. 이거야. 속도 아니야. 속도 변화량이야. 이런 것들. 되겠어. 자, 그 중에서요. 우리는 등가속도 그래프에 대해서 고등학교 때는 집중적으로 배워요. 왜? 중학교 3학년 때 등속도 운동을 배웠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는 등가속도 운동을 배워. 이런 느낌. 그래서 여러분들은 등가속도 운동에 대해서 머릿속에 잘 집어넣어야 돼 라고 해서 등가속도 그래프 하나는 머릿속에 넣어야죠. 시간속도 그래프예요. 등가속도 운동할 때요. 처음 속도가 있는 상태로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는 등가속도 그래프가 가장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죠? 시간속도 그래프. 자, 등가속도 운동할 때요. 기억해. 첫 번째. t초가 지난 후에 나중속도 구하는 식이 있었어. 기억나? 그리고 간거리 구하는 식도 있어. 그리고 시간을 모를 때 쓸 수 있는 공식도 있었어. 요거 3개 써봐.
그래서 나중 속도는 여백개미네 이 새끼들이. 여백개미네. 이름이 뭐였지? 그렇죠. 자, 나중 속도는요. t초가 지났을 때 나중 속도 얘는 얼마야? 얘는 처음 속도에다가 속도가 늘어난 만큼 더하면 돼. 맞지? 아, 처음 속도는 v0고 속도가 늘어난 거 어떻게 구하지? at 이렇게 구해. 됐죠? 속도가 변한 양은 at로 구한다. 그래서 처음 속도에다가 속도 늘어난 거 더하면 돼요. 간거리는요. 밑에 있는 사각형에다가 위에 있는 삼각형 넓이 더하는 게 공식이었어. 기억나? 밑에 있는 사각형 넓이 어떻게 구했지? v0 t 맞냐? 삼각형 넓이니까 2분의 1 더하기 at 제곱 이렇게 됐어. 하지만 등가속도 운동일 땐 저거보다 평균 속도에다가 걸린 시간 곱하는 거 훨씬 더 많이 써. 그치? 자, 평균 속도는 2분의 v 더하기 v0. 처음 속도에다 나중 속도 더해서 반띵하면 평균 속도야. 거기다가 걸린 시간을 곱하는 이 방법을 조금 더 많이 쓰긴 하지만 공식은 이거야. 그거지. 그 다음에 시간을 안 알려줬을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거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 요거 써. 그래서 등가속도 운동은 공식으로도 풀 수 있지만 그래프를 더 추천해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너네가 가지고 있는 22페이지, 23페이지 1번부터 12번까지 문제 풀어왔는데 이 중에 질문이라는 걸 해봐. 1번부터 22번까지 저는 이거 풀었는데 얘 잘 모르겠어요 하는 게 있을 거잖아. 그러니까 25페이지에 4번. 네, 일단은 23페이지까지는 질문이 없어. 확실해. 넘길게. 24, 25에서요. 3번이요. 4번. 4번이요. 네, 또. 네. 자, 그러면 1번부터 4번까지에 해당되는 24, 25페이지 중에서 4번 해볼 건데 거기 써놨어. 난 못 풀 거야. 고난도. 이렇게 써져 있잖아. 그죠? 이건 수능에서 정답률이 30%가 안 되는 문제들이에요. 네. 자, 그러면 거기에 있는 4번 문제요. 저는 물리 1을 처음 하는데 이 문제가 풀렸어요. 그러면 이제 머리가 엄청 물리적으로 잘 돌아가고 있는 편인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 이걸 처음 봤을 때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가 설계가 된다면 엄청나게 머리가 좋은 거. 그렇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대부분의 아이들이 질문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4번 문제 보시면요. 4번 문제는 이렇게 출발점에서 A라고 하는 자동차와 B라고 하는 자동차 두 개가 갑니다. A라는 자동차와 B라는 자동차가 가는데 자, 출발점 기준점을 P라고 하고요. 중간 지점을 Q라고 하고요. 도착 지점을 R이라고 할 게 이제 세 지점을 준단 말이야. 그 중에서 우리의 A는요. 이 출발점을 지날 때 멈춘 상태로 가는 게 아니고 V0라고 하는 어떤 속도로 간다고요. 가는데 얘는 P에서 Q까지는 속도를 일정하게 하는 무슨 운동하고 갈 거야? 등속. 그랬다가 Q를 지나는 순간부터는 속도가 일정하게 바뀌는 등가속도로 가서 여기에 도착한 순간 속도가 얼마래? 빨리 읽어. 얼마래? 0. 됐대요. 자, 요걸 그래프로 그려볼까요? 난 A만 그려볼게요. 자, 모든 문제를 풀 때요. 운동은 VT 그래프로 해결하시면 된다. 자, 그 중에서 출발하는 순간, P점을 지나는 순간의 시간 0초죠.
그 다음에 Q점을 지나는 순간의 시간 그게 몇 초인지 모르니까. 그 다음에 R점을 지나는 순간에 시간이 있다고 처음 보자. 그 중에서 우리의 A는 처음에 출발할 때 V0의 속력으로 가다가 Q까지 그냥 그 속도로 가야 돼. 등속도라고 그랬으니까. 그리고 나서 Q에서 R까지 가는 동안 등가속도라서 속도가 일정하게 변하는데 나중에 도착해서 0이 돼야 되니까 아 얘는 속도가 일정하게 주네 이 뜻이야. 이렇게 그래프의 개형이 그려져야 돼. 이게 A야. 처음부터 되지 않아. 이게 A라고요. 자, A가 이렇게 움직일 건데 도착할 때까지 걸린 총 시간을 라지 T로 볼 거야. 이제 이렇게 했어. 그래놓고 B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할 건데요. A는 이렇게 가는데 여기서 조건이 있어요. 요 거리와 요 거리가 어떻다? 같다. 요 거리를 S라고 하면 요 거리도 S만큼이야. 그러니까 10m, 10m 간격이야. 뭐 이런 식이야. 그죠? 근데 여기서 거리 어디 있어요? 맨죠? 밑넓이. 그죠? 그러니까 요 넓이하고 요 넓이가 어때야 된다고? 같아야 된다는 얘기야. 되겠어? P에서 Q까지 간 거리나 Q에서 R까지 간 거리나 같아야 돼. 넓이가 같아야 돼. 연병하여. 같을 수 있는 방법 얘기해봐. 사각형 넓이하고 삼각형 넓이를 같게 하려면 뭘 조절하면 될까? 이건 사각형 넓이잖아. 이건 삼각형 넓이잖아. 같아야 되잖아. 뭘 조절하면 돼? 요 거리를 조절하시면 돼요. 시간을 다르게 하시면 돼요. 됐죠? 이때 걸린 시간과 요때 걸린 시간의 비율을 몇 대 몇으로 하면 될까? 1대 2로 하면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려드리는 A의 시간 속도 그래프는 사실은 이렇죠. 얘 이렇게 갔어요. 이렇게 하면 되죠. 맞아. 그러니까 여기를 0초라고 하고 전체가 t초니까 시간 비율이 1대 2여야 된다며. 그러니까 이 시간이 3분의 1t면 돼. 예, 이게 A야. 그래야 간거리가 같을 수 있고요. 그 시간 비율을 너네가 생각할 수 있니? 라고 하는 걸 물어본 거야. A의 운동을 통해서. 됐지? 요 얘기야. 그래서 A 같은 경우에는 요때 가는데 걸린 시간은 3분의 1t고 요때 가는데 걸린 시간은 3분의 2t 걸린 거야. 요런 거 준 거야. 요런 거. 되겠지? 이게 그래프 그려보면 보이는데요. 그냥 지문만 읽는다고 해서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빠르고 정확하게 푸는 방법은 물리는 그래프다. 운동은 특히 못다. 됐죠? 이렇게 해서 그려라. 그 다음에 이제 B를 볼게요. B는요. A랑 다르게 처음에 A가 P를 지나는 순간 B는 정지되어 있다가 출발할게. 그래서 얘는 처음에 출발할 때 속도가 0입니다. 얘기해요. 됐죠? 그리고 P에서 R까지 얘는 처음부터 끝까지 등가속도야. 아, 처음 속도가 0인 상태로 계속 등가속도? 이런 느낌. 이게 B야. 그죠? 계속 등가속도 해야 돼. 근데 도착은 똑같이 t초 동안 도착해야 돼. 같은 시간에 도착했어. 이런 뜻이야. 거기 그렇게 써있어. 됐죠? A와 B가 도착점에 도착한 시간 같아. 이런 얘기야. 그렇다면 B의 입장에서는 간거리 요 삼각형 넓이가 전체가 얼마일까? 이게 2S여야죠. 간거리 똑같으니까. 그죠? 이런 느낌이야. 자, 그렇다면 이 중에서 하나하나 해보자. 그러면 우리요, 요거 사각형 넓이만큼이 간거리 S라 그랬죠. 사각형 넓이. 밑변 곱하기 높이. 보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S라고 하는 간거리의 뜻은 V0 곱하기 3분의 1t의 크기가 S라는 크기야. 맞아? 맞아. 그 얘기야. 얘기야. 그래서 우리가 놓은 전체 거리 2S니까 이거의 2배가 근데 이런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야 되는 두 번째 거리 2S라고 하는 전체 거리는 사실은 3분의 2 V0 T의 크기여야 돼.
T의 입장에서 보면 이 삼각형 넓이가 ES여야 되잖아. 맞냐? 전체 걸린 시간 T. 이제 그리고 등가속도 운동이니까 처음 속도 0, 나중 속도는 모르니까 V. 간거리 어떻게 구한다 했어? 간거리는 등가속도 운동에선 처음 속도에다 나중 속도 더해서 반띵하는 평균 속도. 그쵸? 얘는 처음 속도는 0이고요. 나중 속도는 V니까 반띵하면 2분의 V. 맞냐? 그리고 총 걸린 시간은 라지 T. 이게 요거. 이게 B가 간 ES의 전체라고. 맞아? 그러면 요거 T 날라가지? 그럼 우리 뭐 할 수 있는지 알아? B가 도착할 때 속도가 V0의 몇 배야? 이거 구할 수 있다? B가 도착할 때 속도 V 값은 뭐니? 3분의 4 V0야. 아, 이 새끼 도착할 때 속도가 3분의 4 V0구나. 얘보다 속도가 3분의 4배 빨라야 돼. 알겠습니까? 이거죠. 그쵸? 그 다음에 우리는 얘 속도 변했으니까 가속도 있어요. 요 구간도 가속도 있어요. 가속도도 보여줘요. 되죠? 네. 자, A의 가속도 보시면요. A는 요 기울기요. A는요, 요 시간이요. 얼마 걸렸냐면 3분의 2t라는 시간 동안에 속도가요. V0였다가 0 됐으니까 V0만큼 줄었어요. 이 뜻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기울기를 가져요. 맞아? 오케이. 그랬을 때 얘 가속도 얼마예요? 2t분의 3V0의 크기의 마이너스 가속도가 가는 거죠. 맞냐? 이게 A의 가속도고요. B의 가속도는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 B의 가속도는 이 기울기 구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전체 걸린 시간 t초 동안의 속도가 3분의 4V0 증가한 거잖아요. 그러니 얘는 3t분의 4V0가 얘의 가속도예요. 네. 거기는 보기하고 상관없고 우리는 지금 배우는 입장이니까 우리가 이 문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다 해본 거예요. 자, 그럼 거기에서 이제 기억 보기 볼게요. Q에서 R까지 사이에서의 A의 가속도의 크기 요만큼이에요. 크기만 얘기해달라 그랬으니까 부호 뜰게요. 그쵸? 2t분의 3V0 맞네요. 그 다음에 지금 먼저 할게요. B가 R에 도착할 때 속도 얼마야? 3분의 4V0 맞네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제 니은은 한 번 보면 해결돼요. 니은 같은 경우에 정확하게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ES를 간 거고 걸린 시간이 라지 t초 걸렸다 그랬잖아. 그쵸? 그럼 정확하게 절반의 위치에 해당되는 Q점에 오는데 S만큼 가는데 걸린 시간이 몇 초일까? 이거예요. 전체가 t초니까 이때 걸린 시간이 몇 t일까? 그거 묻는 거예요. 되죠? 그래서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전체 시간이 t니까 여기까지 오는데 걸린 시간이 2분의 1t 아닐까?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왠지 볼게요. B만 보면요. B는요. 시간에 따라 속도 그래프를 그리면 B 거는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랬을 때 t라고 하는 시간에 도착했을 때 속도가 3분의 4 V0고 이 전체 넓이가 ES인데 그러면 절반 가려면 이 면적의 정확하게 가운데 면적이어야죠. 절반 면적이어야죠. 그럼 정확하게 이거 가운데 2분의 1t일 때 이 면적이 이 전체 넓이의 절반이겠니? 이건 구문에 위배되는 거죠. 네. 이 면적은 얼마일까요? 이게 ES면 얘는 얼마일까요? 2분의 1S. 그래서 다시 말해. 이 넓이와 이 넓이의 비율이 이 넓이와 큰 삼각형의 넓이 비율이 1대 4예요. 알겠어? 그러니까 전체 거리의 4분의 1도 못 간다는 거죠. 아, 그럼 시간이 절반일 때 사실은 가운데 오는 게 아니고 한 4분의 1쯤 여기까지밖에 못 갔구나. 이런 뜻이야. 그러면 여기까지 가려면 시간이 더 걸리네? 더 가야 되네? 이쯤 어디에 왔을 때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넓이의 크기가 전체 넓이 절반이야. 그럼 이때 시간이 몇 t일까? 요거 묻는 거야. 이해하겠지? 그러면 우리가 쉽게 보려고요. 요거를 그냥 V0로 보자. 지금 우리가 간거리 ES라고 하는 간거리는요. 2분의 1 곱하기 속력 곱하기 시간이라고 치자. 근데 간거리를 2분의 1로 줄여야 돼. 그래서 S 가야 돼. 그죠? 간거리를 2분의 1로 줄여야 되는데 자 얘는 상수니까 그대로 가겠죠? 그러면 요거와 요거를 곱한 값이 2분의 1 줄어야 돼. 근데 어때? 비례관계니까 얘가 줄는 만큼 얘도 같이 주지. 그러니까 사실은 얘를 2분의 1 줄이면 얘도 몇 분의 1 줄어? 2분의 1 줄어서 간거리는 얘에 비해서 몇 분의 1 준 거니? 4분의 1 준 거야. 이해돼? 그러면 2분의 1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 루트 2분의 1씩 줄이면 되겠죠. 그쵸? 루트 2분의 1t만큼 시간을 줄이면 속도도 루트 2분의 1배로 줄어요. 그러면 이거 곱하면 얼마나 나옵니까? 2분의 1 V0 t고요. 얘에 비해서 얘가 2분의 1배 감소한 거죠. 알겠죠? 그래서 절반의 위치에 올 때 이 시간은 루트 2분의 1t였다. 알겠어? 이런 얘기야. 그래서 시간이 절반이 된다고 해서 간거리가 절반 아니야. 비례관계이기 때문이야. 4분의 1배야. 이런 얘기 했어요. 이건 구몬 시간에 배웠어요. 구몬의 힘이죠. 어렸을 때 구몬을 하겠지 그랬어. 뭐 했니 어렸을 때? 구몬 안 하고. 놀았어. 요즘에 구몬 말고 또 뭐 있지? 비슷한 유형 있잖아. 눈높이. 아, 빨간 펜. 그런 거. 그죠? 선생님 딸내미는 어렸을 때 구몬에서 이거 배운 것 같아요. 자, 그래서 3번 문제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한 문제 풀 때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어. 근데 지금은 처음이라서 그걸 하나하나 다 짚어봐야 되지만 사실은 여러분 한 달쯤 지나면 이 정도 문제는 그냥 풀려요. 우리는. 알겠어? 자, 넘어가죠. 마지막. 자, 26페이지 5번부터요. 27페이지 8번까지 중에서 질문. 6번. 몇 번? 6번. 어? 6번. 5번. 57. 578. 여기는 사실은 너네가 6번을 질문 안 하는 이유를 모르겠어. 6번도 연락 어려워. 그죠? 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문제는 다 질문해도 무방할 정도의 난이도입니다. 자, 그러면 5번, 7번, 8번을 물어봤으니까 설명할게요. 6번 해야 돼요? 6번 필요한 사람 빨리 이게 정말 없어. 자, 그러면 5번, 7번, 8번. 그래서 반별로 너네들이 질문하는 것들이 반별로 달라서 그 반에 따라서 질문 나오는 것들은 선생님이 다 설명하고 있어요. 조금이라도 모르면 질문하셔야 돼요. 내 돈 내고 하는 수업에 내가 모르는데 질문 안 하는 건 바보 같은 짓이에요. 저 5번 할게요. 자, 5번 문제 풀어봐 줄게요. 자, 5번은 뭐냐면 처음에 5점에서 출발해서 P점까지 가는데 밑줄 쳐. 자, 지문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 있지. 뭘 읽어야 돼? 등가속도. 자, 등가속도 운동이에요. 속도가 일정하게 변해요. 그럼 나 이제 하나만 찾아. 그럼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할까 감소할까? 빨리 판단. 증가해야죠. 왜? 같은 시간 동안 간거리가 점점 늘어나잖아요. 됐어? 네. 그러니까 속도가 점점 빨라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도 옆에 VT 그래프 그려라. 얘는 처음에 출발할 때 속도가 V0인 상태로 출발해서 등가속도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등가속도일 수밖에 없다. 같은 시간 간격으로 잘랐을 때 간거리가 점점 증가하니까 그러면 같은 시간 간격을 자를게요. T초 간격으로 자를게요. 이런 느낌이야. 됐죠? 그래서 처음에는 라지 T초만큼 갔을 때 S라는 거리가 돼요. 또 라지 T초라는 시간이 한 번 더 지나 2T가 되는 순간에 요간 거리가 ES래요. 아, 앞에 있는 넓이의 2배 이런 뜻이죠. 자, 그 다음에 또 T초 지나 3T가 될 때 요 구간의 간거리는 3S래요 라고 합니다. 말 되죠? 자, 그럼 꼬매가 내가 아까 뭐라 그랬냐? 나중속도는
처음 속도에다가 속도 뭐한 거? 증가량 더해. 맞지? 속도 증가량은 얼마로 계산해? 어떻게 계산해? AT. 맞냐? 얘 가속도를 A라고 할게요. 그리고 걸린 시간은 라디티니까 라디티 곱하면 되죠. 그러니까 처음 속도에다가 AT만큼 증가해서요. 요때 속도가 얼마냐면 V0 플러스 AT여야 돼. 납득하냐? 그럼 이제 빨리 써. 이때 속도가 얼마인지 써 빨리. 이때 속도가 얼마야? 요거 여기에서 요만큼 한 번 더 증가한 거지. 얼마 증가했냐? 여기서 또 증가한 거 AT야. 그럼 여기다 얼마 쓰면 돼? V0 플러스 2AT 이렇게 쓰면 되지. 한 번 더. 요것도 써. 요것도 AT야 임마. 그럼 이거 뭐라고 써? V0 3A. 그렇지. 됐다. 그래서 속도가 똑같은 양씩 증가하고 있어. 같은 시간이니까. 그렇지? 요렇게 써줘. 요렇게 써줘. 보여? 이거 3AT야. 이렇게 써줘. 여기까지 됐어. 그래 놓고요. 태유야, 간거리 어떻게 구하라고? 등가속도 운동에서? 간거리. 아까 네가 쓴 거. 평균 속도 곱하기 걸린 시간. 그죠? 그러면 얘와 얘 평균 속도 얘 얼마일까? 얼마냐? 네, 2분의 2 V0 플러스 AT. 맞아? 이게 평균 속도. 거기다 간 시간 라지 t를 곱하면 간거리 S. 이거 나오지? 두 번째요. 이 구간의 평균 속도는 얼마일까요? 물론 2분의 2 V0 플러스 얼마냐? 3AT. 거기다 걸린 시간 t를 곱하면 얼마? 2S. 또 써. 그 밑에도 하나 더 써. 빨리 써. 오케이. 창문이야. 이거 쓸 거야. 2분의 2V0T 2V0 플러스 요 구간의 평균 속도니까 5AT죠. 여기다 T를 곱하면 얘는 3S. 그러면 이제 이걸 풀기 위해서 수학 시간에 배운 거 집어넣으면 되죠. S가 이거니까 S 자리에다가 요거 대입. 대입법. 알겠어? 갈게요. 맞냐? 제가 산수를 좀 했죠. 되지? 요거 S 자리에다가 요거 집어넣어서 2배 한 거야. 나는 순간 이거 2도 곱할 수 있어. 되겠지? S 자리에다가 요거 집어넣어서 2배 하니까 이거 4, 2로 바뀌어요. 4. 되겠어? 요거 한 거고. 자,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날리시라고. 되겠냐? 그럼 정리할게요. 얘 넘어가요. 2V0는 넘어와요. AT입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AT씩 증가한다며. AT만큼씩 증가한다며. 그게 바로 2V0씩 증가한다는 뜻이야. 그치? 그러니까 이때 속도가 얼마야? AT 증가하니까. 이때 속도 얼마? 3V0. 맞아? 거기서 또 AT 증가하는 거잖아? 얘 5V0. 얘는 얼마야? 7V0로 쓰면 돼. 이런 얘기야. 괜찮지? 하겠지? 이런 느낌이야. 이렇게 써야 돼. 요거 이렇게 쓰면 돼. 그래프 그려야 보여. 알겠지? 이런 느낌이야. 자, 그래서
얼마인지를 봐서 각각의 구간별로 봤단 말이야. 자, 그러면 이때요. 3t 1대 속력이요. 네, 3t 1대 속력은 7v 제로야. 이거 나왔어요. 그 다음에 S의 정체가 뭐야? 자, 요 S의 정체가 뭐야? 라고 했으니까 AT 자리에 2v 제로 집어넣어. 2v 제로 집어넣어. 그러면 2분의 4v 제로니까 2v 제로 t죠. 됐죠? 그래서 S의 정체는 2v 제로 t만큼이냐? 라고 하는 게 나와요. 그러면 가속도의 크기는 얼마야? 라고 했어요. 됐죠? 네. 디귿의 가속도는 얼마야? 가속도 구해줘. 이제 이 얘기인데 옆에 보시면 가속도가 S분의 4V0니 요거 나와 있거든요. 사실은 가속도 구해라 그러면 요거 A를 정리하면 돼요. A는 T분의 2V0야.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요거. 됐죠? A로 정리하면 이렇게 돼. 자, 근데 문제는 얘는 T를 넣어서 계산한 값이고 얘는 T를 없앨 거야. 그럼 우리가 시간이 안 나왔을 때 쓸 수 있는 공식이 뭐였어? 불러. 2AS는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 요걸 정리해야 T 없는 걸로 A 값을 정리할 수 있어. 맞아. 요거 정리한 거야. 그래서 보시면 요 구간의 기울기를 구하면 가속도예요. 그죠? 요 구간의 기울기 구하면 돼. 처음 속도는 V0, 나중 속도는 3V0. 맞냐? 그거 계산했다고 치자. 자, 그렇다면 우리는 가속도 구하라 그랬으니까 A는 2S분의 나중 속도의 제곱 3V0니까 9V0의 제곱, 처음 속도는 V0니까 V0의 제곱, 요거 하면 되거든요. 그죠? 자, 그래서 계산하시면 2분의 8이니까 얼마니? S분의 4V0 제곱이야. 되겠어? 이런 느낌으로 가속도가 나와주는데 요 모습이 얘랑 같으냐 확인하는 거죠. 알겠어? 이런 느낌이야. 그죠? 네, 요거 빨리 다시 한번 봐봐. 다시 풀어봐. 오메나. 선생님이 풀어준 거예요. 그래프 하나로 푼 거거든요. 보지 말고 A4 용지에다가 한번 풀어봐. 보지 말고 A4 용지에 풀어봐. A4 용지 다 많아. 젖을 수도 있으니까 빨리 풀어봐.
납득이 될까 안 될까? 빨랑 얘기해. 납득돼? 네. 설명 또 안 해도 돼? 냉. 저는 똑같은 얘기를 10번도 할 수 있으니까 모르면 질문하십시오. 자, 그러면 5번 문제 이렇게 푸는 거고요. 저는 7번 문제로 갈게요. 저쪽 끝이 안 보이니까 너무 끝에다가 안 쓸게요. 자, 7번 문제를 보시면 7번 문제가요. 자, 이 문제가 조금 까다롭습니다. 근데 이걸 우리나라 수능 보는 애들한테 1분 30초 만에 풀어 라고 하니까 시간이 없어서 애들이 좀 틀렸던 문제이겠죠. 자, 벽에 그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 언덕에서 공이 이렇게 굴러 내려와. 뭐 이런 느낌이야. 그치? 맨 처음에 출발한 지점을 P라고 하고 꺾이는 변곡점을 Q라고 하고요. 그리고 아래쪽을 R이라고 할 건데 요 길이는 똑같아. S야. 이런 얘기야. 그래서 여기는 마찰이 없는 곳에 물체가 굴러가고 있어 라고 하는데 보면은 수평으로 가면 마찰이 없으면 등속도 운동 하겠는데요. 얘는 경사면이니까 내려올수록 속도가 점점 뭐해질까? 빨라지겠죠? 그러면서 하나 기억하세요. 물투에서 여러분들 정리할 거지만 이 경사 각도가 변하지 않는 한에서는 가속도가 일정합니다. 등가속도 운동이에요. 됐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속도가 일정하게 빨라지는 등가속도 운동이고 여기서 경사 각도가 바뀌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가속도의 크기가 달라지면서 내려오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또 등가속도야. 됐어? 그래서 이걸 시간속도 그래프로 그리시면요. VT 그래프 시간속도 그래프로 그리시면 맨 처음에 출발할 때 속도는 V0에서 처음에 Q까지 오는 동안 속도가 일정하게 빨라졌다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경사가 더 크니까 가속도가 더 빨라져요. 이렇게 왔다는 얘기예요. 이런 느낌이에요. 네. 됐죠? 그래서 가속도는요. 경사가 급할수록 속도가 더 빨리 증가해. 이런 느낌이야. 그래서 여기가 P점, 여기가 Q점을 지날 때, 여기가 R점을 지날 때를 얘기한 건데 여기서 아까 준 거 알죠? 자, 간거리가 어때야 돼? 같아야 돼. 그러니까 이 시간이 훨씬 더 길어야 되겠죠. 그죠? 선생님은 이렇게 그렸지만 사실은 이 시간 간격이 훨씬 더 길어야 된다. 그래야 같은 거리를 가는 거다. 뭐 이런 느낌이야. 자, 그러면 이때요. 여기에서 어떤 느낌이 있냐면 여기에 올 때 속도가 V0라면 여기 속도는 2V0야. 여기 속도는 3V0야. 이렇게 돼서 여기가 2V0 그리고 3V0니까 요쯤 됐다고 치자. 그쵸? 여기를 이렇게 자를게요. 여기를 R, 여기를 3V0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다. 그쵸? 그래서 우리나라 물리원 수능이지만 물투를 알고 있어야 느낌 잡을 수 있다. 그런 얘기야. 그래서 우리나라 수능 문제들이 좀 이래요. 자, 그랬을 때요. 여러분들 첫 번째 선생님이랑 P에서 Q까지 가는 구간과 Q에서 R까지 가는 구간으로 찢어서 보자. 이런 얘기야. 그래서 네. 그랬을 때요. 등가속도 운동이니까 여기 가운데 속도가 평균 속도겠죠. 각각 구간마다. 그죠? 첫 번째 구간의 평균 속도 얼마니? 빨라. 얼마? 2분의 3V0. 맞냐? 아. 두 번째 구간 이 구간의 평균 속도는 얼마냐? 이 구간의 평균 속도. 보이죠? 2분의 5V0이야. 예. 예. 처음 속도와 나중 속도 더해서 나누기 반띵 하시면 되는 거니까 자, 그렇다면 평균 속도의 비율이 몇 대 몇입니까? 3대 5예요. 뭐야? 여긴 다 몇 배니라고 물어봤으니까 비율로 보는 게 훨씬 더 납니다. 평균 속도 비율이 그래. 근데 얘네들의 간거리가 어떠냐면 간거리 S로 간거리가 1대 1이어야 돼. 맞죠? 근데
근데 간거리는 평균 속도에다가 걸린 시간을 곱하는 건데 평균 속도 비율이 3대 4면 아니 3대 5면 걸린 시간 비율이 어때야 돼? 5대 3이어야 간거리가 같겠죠. 이해돼? 네. 그래서 요때 걸린 시간이 5t면 요때 걸린 시간은 3t야. 그래서 5t와 3t의 시간이 걸렸네 라고 해서 각 구간에 걸린 시간의 비율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다. 시간의 비율이 얘는 5t 걸렸다면 얘는 3t 걸리는 그 시간 비율이어야 돼. 5대 3 이런 느낌이지. 그러면 이제 내가 뭘 구할 수 있냐면 그 구간의 가속도를 알 수 있다. 왜? 가속도라고 하는 거는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인데 첫 번째 구간에 걸린 시간 5t고요. 속도 변화는 보시는 것처럼 V0가 2V0라서 속도 변화량이 V0입니다. 그죠? 두 번째 구간의 가속도는 걸린 시간이 3t에서 속도 증가량이 V0거든요. 그러면 가속도의 비율 보여요? 몇 대 몇입니까? 3대 5예요. 이해? 아 이런 느낌이야. 이런 느낌이야. 그죠? 그래서 저 그림만으로 나는 그래프를 그렸더니 평균 속도라는 게 보이는데 간거리가 같아야 되기 때문에 평균 속도의 역수 비율이 걸린 시간 비율이고 됐어? 그래서 시간 비율과 속도를 알고 있으니까 나는 그걸로 가속도 비율도 구할 수 있더라. 이런 느낌이에요. 이렇게 구해놨어. 그러면 이제 이거 가지고요. 여러분들이 거기에 있는 보기를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PQ 사이의 평균 속력은 자 얘는 됐죠? 평균 속력 얘는 그래서 QR 사이의 평균 속력의 몇 배? 여기에다 얼마 곱하면 돼? 5분의 3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5분의 3배 이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됐죠? 네. 자, 그 다음에 PQ 사이의 가속도의 크기는 QR 사이의 가속도의 네, 얘 얼마? 5분의 300 뭐 이런 느낌이죠. 되겠어? 네,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P에서 R까지의 평균 속력은요? 라고 했어요. 그러면 선생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체 평균 속력 보여달래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체 평균 속력을 구해달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거 가운데 속도 2V0예요? 이러면 뒤져요. 왜? 이거는 등가속도, 이거는 등가속도지만 이거는 등가속도가 아니죠. 이게 변하잖아요. 됐죠? 등가속도일 때만 처음 속도에다 낮은 속도 더해서 반띵하라고 그랬죠. 근데 얘는 전체적으로 등가속도가 아니에요. 한번 바뀌어요. 그렇죠? 이럴 때 평균 속도 어떻게 구합니까? 라고 하면 평균 속도는 총 걸린 시간으로 총간거리를 나눈다라는 방법으로 평균 속도를 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면 총 걸린 시간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8t분의 총간거리가 얼마입니까? 2s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네. 8t분의 2s이기 때문에 적어도 얘는 정확하게 요 가운데 요 속도보다는 평균 속도가 훨씬 더 위에 있거나 아래에 있어야죠. 정확하게 요 가운데 속도는 아니야. 알겠니? 요런 느낌이고요. 자, 그 다음에 PQ 사이의 변이와 QR 사이의 변이의 크기는 같니? 라고 했어요. 변이는 출발점에서 도착점을 연결한 최단 거리의 방향과 크기라고 했는데 변이의 방향은 보지 말고 크기만 보래요. 그럼 변이의 크기 S, S죠. 맞아요? 네. 자, PQ 사이의 변이와 크기만 보라고 안 했네. PQ 사이의 변이와 QR 사이의 변이가 같니? 라고 했어요. 자, 변이는 방향도 같고 크기도 같은데 변이의 크기는 같죠? 그럼 변이의 방향은 얘 변이 방향, 이 방향. 얘 변이 방향, 이 방향. 이 방향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래서 변이가 달라요. 알겠어? 변이의 크기는 같지만 방향은 달라요. 그래서 변이가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5번 볼게요. PQ 사이를 이동하는 데 걸린 시간은 QR 사이를 이동하는 데 걸린 시간에 보이세요? 자, 시간은 PQ 사이를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QR 사이를 이동하는 데 걸린 시간의 얼마? 3분의 5배 이거죠.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5번만 맞아라고 하는 거예요. 필요한 거 예쁘게 메모.
요렇게 풀어. 자, 이런 식으로 해서 5번이 맞다, 나머지는 왜 틀렸다 라고 하는 것도 인정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가 있어요. 8번은 등속 원운동 그린 거라서 얘는 빠르기는 일정한데 방향은 계속 바뀌어. 빠르기는 일정한데 방향만 바뀌려면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 힘 받아야 돼. 근데 힘은 항상 운동 방향과 90도 방향으로 힘이 작용해야만 방향만 바꿀 수 있는 가속도 운동이야 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진자 운동은 방향도 빠르기도 다 바뀌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내려갔다 올라갔다 방향 바뀌죠. 내려가는 동안 빨라졌다 느려졌다 빠르기도 바뀐단 말이죠. 그래서 얘는 빠르기와 방향이 다 바뀌는데 그렇게 다 바꾸기 위해서는 운동 방향과 비스듬한 방향으로 힘받았기 때문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됐죠? 네. 그래서 얘도 변하는 운동이니까 가속도 운동이네. 그래서 기억 보시면 가에서 물체의 속도는 일정하니? 라고 했는데 속도라고 하는 건 빠르기와 방향이 일정하니? 라고 물어봤어요. 등속 원운동은 빠르기는 일정하지만 방향은 일정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등속도라고 하시면 안 돼요. 그죠? 두 번째, 니은. 나에서 물체의 속력은 높이가 낮아질수록 증가합니까? 네. 얘는 아래로 내려올수록 빨라져요. 다 보시면 알겠죠? 되죠? 자, 그 다음에 디귿. 나에서 물체의 속력과 운동 방향이 모두 바뀝니까? 네. 속력과 운동 방향 모두 바뀝니까? 네. 모두 바뀌죠. 됐니? 이 8번 문제는 중3 내용입니다. 중3에 있어요. 알겠습니까? 이런 뉘앙스야. 자, 그러면 제가 저번 시간에 했던 문제를 다 풀어드렸어요. 질문한 것들. 자, 또 다른 질문 없어? 못 알아들어서 다시 풀어주세요 라고 하는 문제도 없어? 너네 그런 용기 가지고 있어야 돼. 몇 번? 6번이요. 자, 저 3번은 뭐예요? 네. 3번하고 6번을 보도록 하죠. 자, 25페이지 3번 먼저 보고 6번 볼게요. 그린 가와 나는 동일 직선상에서 운동하는 물체 A와 A의 가속도와 물체 B의 속도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그래프예요. 그래서 3번 문제 꼭 보셔야 되는데 3번 문제는 시간 가속도 그래프를 그린 거가 가고요. 나는 시간 속도 그래프예요. 그래서 얼핏 보면 그래프 모양이 똑같아서 똑같은 운동하나? 라고 착각할 수 있지만 전혀 다른 운동을 하는 거죠. 됐죠? 자,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A라는 아이는 가속도가 일정한 등가속도 운동하고 있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얘는 시간에 따른 가속도 그래프잖아요. 가속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A라고 하는 물체는 등가속도 운동하고 있어.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는 운동에. 그 중에서 가속도의 크기가 2니까요. 얘는 1초에 속도가 2씩 빨라져야 돼. 이런 느낌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를 보시면 B는요 속도 그래프인데 속도가 일정한 B는 등속도 운동에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B는 등속도 운동에 이렇습니다. 자, 우리는 문제 풀 때 시간 속도 그래프로 그리니까 B의 그래프는 그대로 두시면 돼요. B는 처음부터 속도가 7이라고 하는 빠르기로 쭉 가고 있어. 뭐 이런 얘기죠. 얼마까지? 5초까지 가나 봐. 뭐 그런 느낌이야. 자, 근데 A는요. 시간과 속도 그래프니까 이것도 시간 속도 그래프로 바꿔 그려볼까? 이런 얘기야. A의 시간 속도 그래프 그려볼게요. A의 시간에 따른 속도 그래프 그리면 거기 보셨어요? A는 처음 출발할 때 속도가 4였어 라고 해요. 그리고 1초당 속도가 2씩 빨라져야 되니까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는 이런 모습일 텐데 되죠? 1초의 속도가 2씩 빨라져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얘는 5초 동안 가는 거니까 총 속도 증가량이 얼마냐면 5 곱하기 2 5초 동안의 속도가 10 증가하네 이런 얘기야. 됐죠? 네. 자, 그러면 기억 볼게요. 5초일 때 A 속도 얼마야? 라고 했어요. 선생님이 이 넓이 속도 아니라 그랬죠. 속도 변화량이라 그랬죠. 그럼 처음 속도가 4니까 거기서 속도가 10만큼 더 변해야 된다고요. 그럼 나중 속도 얼마일까? 14가 되죠. 이런 느낌이야. 그쵸? 그래서 5초일 때 속도는 14야. 처음 속도 4에다가 증가한 거 10 더해야 되니까. 그런 느낌이야. 자, 그 다음에 3초일 때 A, B 사이의 거리는 얼마야? 라고 합니다. 됐죠? 자, 3초 동안에요. 3초라는 시간 동안에 A는 그럼 처음보다 몇 미터 더 가? 라고 하면 얘는 1초의 속도가 2씩 증가하니까 3초 지나면 속도가 6 증가해서요. 10 될 거예요. 그러면 A의 입장에서 3초 동안 간 거리는요. 평균 속도 7에다가 걸린 시간 3을 곱하니까 21m 더 가. 이런 뜻이에요. 됐죠? 그래서 A는 처음 위치보다 21m 더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B는요. 3초 동안이니까 이거 3으로 잘라. 그래서 3초 동안 간 거리 이거예요. 그러면 B도 3초 동안에 21m 처음보다 더 가. 그러면 처음에 출발할 때 둘의 위치가 같았어? 아니죠. 처음에 출발할 때 뭐라 그랬냐면 A는 B보다 20m 뒤에 있어 그랬어요. 됐죠? A가 여기 있으면 B는 20m 앞에 나가서 B는 여기서 출발했다는 거죠. 됐죠? 자, 그래서 거기서부터 B는 21m 더 간 거고요. A는 여기서 21m 더 간 거예요. 그러면 둘의 거리 차이는 몇 미터 납니까? 20m 납니다. 알겠어? 그런 얘기죠. 처음에 출발점이 달랐대요. 그래서 20m 차이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D급 볼게요. 여기에서 5초 동안 이동한 거리는 A가 B보다 작니? 라고 해서 5초 동안 간 거리를 보면 B 같은 경우에는 5초 동안에 요 넓이 구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7, 5, 35. 그래서 B는 5초 동안에 35m 갔어요. 이런 느낌. 그러면 A는 5초 동안에 이 넓이 구하시는 거잖아. 그럼 똑같아. 평균 속도. 처음 속도 4. 5초일 때 속도가 14. 두 개 더해서 반띵 하시면 얼마? 9. 그래서 5, 9, 45. 얘는 45m 더 가. 이런 얘기예요. 됐죠? 그러니까 5초 동안에 A가 간 거리가 더 많아요. 됐죠? 자, 그래서 여기서 5초 동안 이동한 거리는 A가 B보다 작다가 아니고 A가 더 크다 이렇게 가셔야 돼요. 이해하겠어? 이런 느낌. 자, 마지막 여러분들 6번 해줘요. 그래서 이제 6번 할 거예요. 오늘 하는 내용이 제일 어려웠어요. 제일 복잡하고요. 이제 뒤에 가면 이렇게 복잡한 문제들 없습니다. 첫날 첫 시간이 제일 복잡해. 자, 두 번째 보시면요. 여러분들 6번 해달라 그랬는데 6번은 선생님하고 거기 있는 거리가 좀 달라서 여러분들 경사면을 내려오죠. 아까 선생님이 경사면 설명을 7번에서 했었는데요. 6번도 이렇게 경사면을 내려오는데 경사 각도가 가속도의 크기인데 내려오는 동안 경사 각도 변했어 안 변했어? 안 변했어. 그러니까 속도가 일정하게 빨라지는 등가속도 운동을 계속해.
자, 그 중에서요. 네, 이 물체는요. 시간 속도 그래프를 보면 VT 그래프 저기에서 속도가 0인 지점에서 얘가 이제 뚜루루 굴러오고 있을 거야. 그래서 속도는 일정하게 증가하는 등가속도 운동을 할 건데 그 중에서 어느 지점에 온 순간을 내가 P라고 할게. 그러니까 P라고 하는 지점은 일정한 속도 어느 순간을 가지고 있을 때 됐죠? 요때가 P겠죠. 그 다음에 Q라고 하는 건 조금 더 내려왔을 때야. 그러니까 요쯤 왔을 때가 이제 Q라고 하시면 요때가 이제 Q를 지날 때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또 R도 있고요. S도 있고요. 뭐 이런 느낌이야. 그래서 여기가 R, 여기가 S 뭐 이런 느낌인가 봐. 근데 선생님은요. 선생님 책에 여기가 2cm로 되어 있는데 여기가 2cm가 아니죠. 여러분 책은. 몇 cm예요? 12cm예요. 네. 그러니까 요 구간의 넓이가 12cm야. 이렇게 가셔야 돼요. 그렇죠? 자, 선생님 책에는 요 구간이 얼마로 나오냐면 14cm인데 여러분들은요? 네, 24cm로 나와 있고요. 선생님 책이 개편되기 전 거라서 숫자가 요게 다르더라고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라고 합니다. 자, 그랬을 때 거기에 이제 첫 번째 줄이 중요한 거 나와요. 내가 여기에 0, 0, 0 보이니? 0, 0, 0 이 중에서 한 공 상하이의 간격, 시간 간격이 몇 초? 0.1초. 그러면 얘는 여기가 0.1, 0.1. 그러니까 P에서 Q까지 가는데 총 몇 초 걸렸어? 0.2초. 그러니까 이 구간에 걸린 시간들이 다 0.2초 간격이야. 0.2초 간격이야. 이런 느낌이야. 그렇죠? 네, 이렇게 된다고요. 그럼 꼬맹아, 빨리 해봐. 요강 거리 어떻게 걸어 그랬어? 평균 속도에다가 걸린 시간 곱하면 간거리라 했지. 평균 속도가 얼마인지 모르는데 평균 속도에다가 걸린 시간 0.2를 곱하면 PQ 구간의 간거리 12cm야. 맞아? 평균 속도 얼마니? 여기 치면 되죠? 평균 속도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 얼마? 얼마? 60cm/초죠. 맞냐? 첫 번째 구간 평균 속도 60이야, 60. 60cm/초야. 그러면 두 번째 구간 여기도 평균 속도 구해보자. 그쵸? 두 번째 구간도 평균 속도에다가 걸린 시간 0.2초를 곱하면 이게 간거리 24cm란 말이야. 그럼 평균 속도 얼마 나온다고? 120cm/초야. 맞죠? 네. 그래서 이 구간의 평균 속도가 120cm/초네. 이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꼬매가 여기도 공, 띵, 띵 이렇게 돼서 이 구간도 몇 초 걸린 거냐? 0.2초 걸린 거지. 눈에 안 보여준 요 시간 간격도 0.2초 걸렸는데 내가 물어볼게요. 가속도 어딨어 이 그래프에서? 기울기로 구하는 거지. 어떤 기울기? 내가 알고 있는 이 속도에서부터 이 속도까지의 이 기울기가 얘 가속도겠지. 그러면 여기서 기울기 구해야 되니까 시간분의 속도 변화랑 하시면 되겠죠. 요거 시간 몇 초 걸렸을까요? 네. 자, 정확하게 가운데 시간이니까 0.2초의 가운데는 0.1초. 그리고 0.2초. 또 여기에 가운데니까 0.1초.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얘 가속도는요. 0.4초 동안에 속도가 얼마 증가했냐면 60cm/초 증가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얘 가속도 빨리 구해주세요. 얼마 나옵니까? 150cm/s 제곱인 거 아시겠어요? 네. 자, 그랬을 때 여기에 가속도의 단위 좀 보세요. 얘 뭘로 나왔어요? m/s 제곱이죠. 단위 바꿔줘야죠.
그럼 꼬맹아 150cm는 몇 미터니? 1.5. 그래서 1.5m/s 제곱이야. 이게 된 거야. 이해되겠어? 네, 단위 보시라고요. 그냥 숫자만 계산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준 거리 비율이 cm이기 때문에 cm/초로 우리가 속력을 계산했고, 그래서 가속도를 계산하면 우리의 단위로 계산했기 때문에 cm/s 제곱인데, 문제에서 물어본 건 m/s 제곱이니까 이 단위 환산한다. 요거 기억, 그쵸? 자, 그 다음에 PQ 사이의 평균 속력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PQ 사이의 평균 속력 60cm/초라고 했거든요. 됐죠? 자, PQ 사이의 평균 속력이 60이라고 그랬으니까 60cm/초는 얼마? 0.6m/초예요. 이렇게 가면 되겠죠? 근데 제 보기에는 그렇게 안 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라고 써 있어요? 0.6이라고 써져 있네요. 선생님 보기는 0.1로 되어 있어요. 네. 그 다음에 니은 갈게요. QR 사이의 거리는 얼마겠니? 그러면 요 거리는 안 가리켜줬는데 요 거리는 얼마야? 이거죠. 자, 그러면 요 거리는요. 머리 있는 척해. 요 구간의 간거리는요. 요 구간의 평균 속력에다가 0.6 곱하면 되겠죠. 맞아? 근데 요 평균 속력 어떻게 구할까? 두개 평균 얘와 얘의 정확하게 가운데 속도가 얘죠. 보여요? 오케이. 그러면 60하고 120의 가운데 속도 얼마니? 90이죠. 요 두 개의 평균 속력이 요 구간의 평균 속력입니다. 요 구간의 평균 속도. 됐죠? 자, 그래서 90cm/초라는 평균 속력으로 0.2초 동안 간 거야. 그러니까 얘는 얼마입니까? 얼마예요? 18cm죠. 됐어? 초 지워지는 거 보여요? 됐죠? 네, 그래서 18cm 가야 돼요. 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네. 자, 빨리 보세요. 필요한 거 메모하시고요. 이런 느낌으로 가시는 문제입니다. 저한테 할 말 없나? 이 정도 되겠어요. 됐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분간 속도는 이 정도의 내용들을 푸셔야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5분 드려요. 지금 우리 끝날 때까지 5분밖에 안 남았으니까 앞에서부터 22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 문제 다시 보시고 질문 있는 거 개별적으로. 그리고 나서 마지막 시간에 집어 나가죠.